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리아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릴 김미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화려한 고층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반짝이는 날씨였죠. 국립중앙박물관 입구에 서 있는 최영자 할머니의 모습은 고풍스러웠습니다. 77의 나이에도 영자는 팔뚝에 낀 골동품 같은 가방과 평범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하고 강인했어요. 주름진 손으로 손자의 휠체어를 밀며 박물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어딘가 위험 있었죠. 민호야, 오늘은 할머니가 약속한 대로 우리나라의 보물들을 구경하는 날이다. 신나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10살 민호는 뇌성마비로 또래보다 작은 체구의 말을 정확히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의 온갖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호는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기다렸어요.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먼저 조선시대 도자기부터 볼까?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도자기를 참 좋아했단다. 입구에서 티켓을 구매한 후 영자와 민호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며 영자는 민호에게 박물관 에티켓을 다시 한번 일러주었습니다. 민호야, 박물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단다. 전시품은 만지면 안 되고 사진도 플래시 없이 찍어야 해. 알겠지? 민호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조용히 할게요. 넓은 전시장으로 들어서자 웅장한 천장과 반짝이는 유리 케이스들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영자는 민호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첫 번째 전시실로 향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리석 바닥 위로 할머니와 손자는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여기 보렴, 민호야. 이건 고려청자란다. 무려 1000년도 더 된 보물이지. 색깔이 참 아름답지 않니? 영자가 유리 케이스 안에 푸른빛 도자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호는 휠체어에서 몸을 약간 일으키며 도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바다 같아요. 그 순간 민호의 감탄사가 조용한 전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관람객들이 흘끗 쳐다보았지만 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자에게 설명을 이어갔죠. 그래,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 비색이라는 색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뛰어났단다. 지금도 그 비법을 완전히 알아내진 못했어. 민호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음 전시품으로 이동하면서 그의 눈은 반짝거렸어요. 할머니, 저거는 뭐예요? 그건 금관이란다. 신라시대 왕이 썼던 왕관이지.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민호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습니다. 진짜 금이에요. 우와.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 감탄했어요. 주변에 있던 중년 부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작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충분히 들릴 만큼 컸어요. 저런 아이는 왜 이런 데 데리고 오는 거지? 다른 사람들 관람에 방해되잖아. 영자는 그 말을 들었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민호에게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조금만 더 작은 소리로 말해보자.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관람하고 있거든.
민호는 즉시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전시실을 돌아다녔고 영자는 민호에게 각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백제의 금동대향로, 고구려의 벽화, 신라의 토기. 모든 것이 민호의 눈에는 신기한 보물로 보였죠. 민호의 흥분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과학 유물을 전시한 공간에 들어서자 그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어요. 할머니, 저것 봐요. 저게 뭐예요? 민호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며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천천히 앞으로 밀었어요. 그건 혼천이라고 한단다.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기구지. 우리 조상들이 별을 보고 계절을 알았던 거란다. 우와, 대박. 민호의 목소리가 또다시 전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죠. 그의 흥분을 억제할 수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휠체어 발걸이를 꽉 붙잡으며 몸을 흔들었어요. 주변의 관람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영자와 민호를 노려보았어요. 저기요, 아이를 좀 통제하실 수 없습니까? 남성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공공장소이고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관람하고 있잖아요. 영자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처음 와서 너무 신기해하나 봅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 상황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른 관람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중 한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라면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런 곳에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호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할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영자는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우리 민호가 잘못한 것 없어. 그냥 조금 흥분했을 뿐이지. 그때 다른 관람객이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관리자 좀 와주세요. 여기 방해되는 분들이 있네요. 직원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영자와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 아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관람에 방해가 됩니다. 조치를 취해 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께서 다른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만 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야, 우리 조금만 더 조용히 관람하자.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된단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영자와 민호는 계속해서 전시를 관람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감탄사를 내뱉지 않았고 질문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만 했어요. 그의 눈에서 이전의 반짝임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전시장 구석에서는 박물관 관리자 김석규가 직원의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그는 유리창 너머로 영자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군.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석규는 곧장 영자와 민호가 있는 전시실로 걸어갔어요. 그의 표정은 딱딱했고 걸음걸이는 단호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목을 가다듬은 후 말했죠. 실례합니다만 저는 이 박물관의 관리자 김석규입니다. 다른 관람객분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석규를 바라보았어요. 네, 방금 직원분께 양해를 구했고 이제 조용히 관람하고 있습니다. 석규는 민호를 힐끗 보더니 다시 영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특별 전시회가 있는 날이라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자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석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박물관 규정상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른 날 다시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더러 나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석규는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관람객분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처음 온 박물관이라 흥분했을 뿐이에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석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와 관리자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붙잡았고 눈에는 걱정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죠. 할머니,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집에 가요. 영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란다, 민호야. 우리는 입장권을 사고 들어왔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단다. 석규는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1시간 후면 특별 귀빈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공간이 정리되어야 해요. 우리를 정리해야 할 문제로 보시는군요. 영자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배어났습니다. 석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토론할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안내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민호의 휠체어 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석규는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다음에 좀 더 조용한 시간대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고 민호의 휠체어를 돌려 출구를 향해 천천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관람객들은 슬며시 길을 비켜주었고 몇몇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쁜 아이라서 쫓겨난 거예요? 영자는 휠체어를 멈추고 민호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녀는 손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민호.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저 세상에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뿐이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봤어요. 내가 이상한가 봐요. 영자는 손수건을 꺼내 민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아니란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너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민호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박물관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민호의 휠체어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 출구를 향해 가는 동안 영자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고 걸음걸이는 결연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영자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박물관을 나서는 순간 영자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웅장한 건물 위에 새겨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자. 영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는 아직 눈물이 남아있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영자는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영자는 민호에게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민호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거실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네, 최영자입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자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민호가 식사를 마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밥 맛있니, 민호야?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근데 아직도 박물관 생각이 나요. 왜 우리가 나가야 했죠? 영자는 민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모두 해결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자는 민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오늘은 많이 힘들었지. 잘 자렴, 우리 민호. 할머니도 같이 주무세요. 민호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먼저 할 일이 좀 있어. 금방 올게. 영자는 민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영자는 고풍스러운 서랍장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가죽 바인더를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바인더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후원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찾아냈죠. 영자는 안경을 쓰고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문서에는 지난 15년간 그녀가 박물관에 기부한 금액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시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비서님. 네, 최영자입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국립중앙박물관 관련 건입니다. 네,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김석규라는 관리자에 대해서요.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김석규.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쫓아냈는지 곧 알게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국립중앙박물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석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늘의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제의 사건을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석규 씨, 접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전에 중요한 방문객이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들었어요. 중요한 방문객이요. 예약된 게 있었나? 아니요. 방금 전화가 왔대요. 최영자 여사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요. 석규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최영자, 그 이름이 왜 익숙하지? 어제 그 할머니 이름이었나?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최영자 여사는 우리 박물관의 최대 후원자입니다. 매년 수억 원을 기부하시는 분이에요. 석규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제 내가 쫓아낸 할머니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석규는 냉한 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아니에요. 언제 오신다고 했죠? 1시간 후에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급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석규의 마음이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무실을 정리하고 접견실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어제의 사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가 최영자 여사였다고? 그럴 리가 없어. 1시간 후 박물관 정문에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영자가 아닌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변호사입니다. 최영자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그가 접수처에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물관의 이사장과 석규가 서둘러 나와 그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사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최영자 여사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태주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최영자 여사께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모든 후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태주는 석규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이사장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어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최영자 여사와 그녀의 손자가 이 박물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사장의 시선이 석규에게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석규 씨, 설마. 석규는 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어요. 어제 장애가 있는 아이와 함께 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다른 관람객들의 불만이 있어서 관람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태주는 차갑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최영자 여사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녀의 손자 민호군이죠. 이사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설마 그 최영자 여사를 박물관에서 쫓아냈다고요? 석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주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최영자 여사는 15년간 이 박물관에 총 70억 원 이상을 후원하셨습니다. 특별 전시관 건립 비용의 30%를 기부하셨고 해외 유물 구입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셨지요. 이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실수였군요.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영자 여사는 지금 만남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문화재단에 후원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석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경력이 끝장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소.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요. 태주는 담담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이 문서는 후원 중단에 관한 공식 통지입니다. 기존에 약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금은 계약대로 지급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후원은 모두 중단됩니다. 이사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자 여사께 저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하겠습니다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태주는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최영자 여사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이십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존중이요. 태준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사장은 화가 난 표정으로 석규를 노려보았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합니까? 우리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를. 그것도 그런 식으로. 석규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편 영자의 집에서는 특별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민호에게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들어주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민호야, 오늘은 다른 곳에 가보자. 할머니가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단다.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디요? 또 박물관인가요? 영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 오늘은 미술관이란다. 할머니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지. 거기서는 우리가 마음껏 구경할 수 있을 거야.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또 쫓겨나면 어떡해요? 영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할머니가 약속한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란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호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다. 어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이해심이 부족했을 뿐이야. 하지만 오늘 만날 사람들은 달라. 영자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잠시만 전화 받고 올게. 팬케이크 다 먹어두렴. 영자는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태준 변호사님. 어떻게 됐나요? 예상대로 됐습니다, 최 여사님. 이사장은 크게 당황했고 김석규는 즉시 해고됐습니다. 박물관 측에서는 재고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저는 여사님의 뜻대로 전했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여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소식이 문화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민호 같은 아이들이 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태준과의 통화를 끝낸 영자는 다시 민호에게 돌아왔습니다. 팬케이크를 다 먹은 민호는 입가에 시럽을 묻힌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전화 누구셨어요?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냅킨으로 민호의 입가를 닦아주었어요. 할머니, 일 때문이야. 중요한 건 아니란다. 다 먹었니? 그럼 이제 준비해볼까? 민호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요. 영자는 민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자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니?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처럼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 또 쫓겨날까 봐. 영자의 눈가에 슬픔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야, 들어봐. 내가 보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 갈 곳은 특별한 곳이란다. 거기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해 줄 거야.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영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미술관에 갈 거란다. 거기에는 너처럼 특별한 아이들이 많이 방문해.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볼 수 있어. 민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정말 제가 큰 소리로 말해도 되는 곳이에요?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그곳은 무제한 감각 미술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란다. 민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습니다. 우와, 그럼 빨리 가요, 할머니. 영자는 민호의 휠체어를 준비하고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창밖 풍경을 신나게 구경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손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서울 교외에 위치한 무제한 감각 미술관은 현대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넓은 진입로는 휠체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다양한 언어와 점자로 환영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미술관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한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자 여사님과 민호 군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은 민호에게 몸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호 군, 우리 미술관에 온 걸 환영해. 오늘 특별히 준비한 전시가 있어. 함께 볼래? 민호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네. 직원은 두 사람을 안내하며 미술관을 소개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감각을 통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지고 듣고 심지어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지요. 특히 민호군 같은 친구들을 위한 공간도 있어요. 민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 그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그곳에는 다양한 색깔의 빛이 움직이는 거대한 설치 작품이 있었습니다. 빛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했고, 관람객들은 그 빛 속을 걸어다니며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건 빛의 교향곡이라는 작품이야.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싶니?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가 민호의 휠체어를 밀어 빛의 설치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빛이 민호의 얼굴과 휠체어 위로 쏟아졌고 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제 손이 파란색이에요. 이제 빨간색이에요. 영자는 민호의 기쁨에 함께 웃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민호야. 다른 관람객들도 그들 주변에서 빛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민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너도 보라색 빛이 제일 좋아? 민호는 놀라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가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보라색이 진짜 멋져요. 두 아이는 금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영자는 그런 손자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민호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을 즐기고 있었어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는 동안 직원이 영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나요? 국립중앙박물관 관련 소식이요.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가요? 김석규 관리자가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측에서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미술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활기차게 반응했고, 때로는 큰 소리로 감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은 민호의 반응에 함께 웃으며 더 많은 질문을 던졌죠. 오후가 깊어갈 무렵 영자와 민호는 미술관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영자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민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본 거대한 물고기 조각상도 좋았고 소리로 그림 그리는 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소리 질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렇지.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이란다. 그때 미술관 디렉터인 박지혜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최 여사님 어떠셨나요? 민호군은 전시를 즐겁게 관람한 것 같네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훌륭한 공간이네요. 지혜 씨. 특히 민호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지혜는 민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군, 내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은 뭐였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저는 만질 수 있는 조각상이요. 눈 감고도 느낌으로 모양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빛의 방도 정말 좋았어요.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미술관은 모든 감각으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 다음에 또 와도 새로운 전시가 많을 거야. 영자와 지혜는 민호가 다른 음료를 마시는 동안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사건 소식 들었어요.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유감이네요. 하지만 영자님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다행이에요.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화가 났었지.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지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은 제안 드릴 게 있어요. 최 여사님께서 저희 미술관에 무제한 접근성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모든 사람들,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예술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예요. 영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본 후 지혜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저희는 전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장애인 관람객들이 예술을 경험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말이죠.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어제 일이 있고 난 후 민호 같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영하고 포용하는 공간 말이에요. 지혜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최 여사님의 경험과 영향력이 더해진다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영자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카페의 창문을 통해 미술관 정원을 구경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혜 씨,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 여사님. 내일 바로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날 저녁, 영자와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하루 종일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탓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민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재밌었니, 우리 민호? 민호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정말 좋았어요. 내일도 또 갈 수 있어요? 영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은 좀 쉬어야지. 하지만 걱정 마.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곳들을 함께 갈 거야. 할머니. 민호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그 박물관에는 다시 안 가도 돼요? 영자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곳도 언젠가는 더 나은 곳이 될 거란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처럼 특별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곳들을 더 많이 찾아보자. 민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곧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분노와 서름은 이제 결의와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박물관 이사장으로부터 온 사과 메일이 있었어요. 영자는 그 메일을 천천히 읽었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 문화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라는 제목으로 영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세상은 민호와 같은 아이들이 어디서든 환영받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자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맺혔어요.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가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영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영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이사장 정민국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었지만 변호사님께서 지금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셔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의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사장님, 저는 개인적인 사과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활기를 띠었어요. 저희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고요. 여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시작이네요. 하지만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장이 대답했어요. 사실 박물관 이사회에서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보다 더 적합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여사님처럼 영향력과 경험, 그리고 진정성을 갖춘 분은 없습니다. 이 사장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특히 민호 군과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신 것들은 저희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될 거예요. 영자는 복도 끈 민호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는 아직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이미지 개선이 아닌 진정한 변화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정말 변화하고 싶습니다. 이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민호 잘 잤니? 아침 먹을래?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손자에게 아침을 차려주며 물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만약 우리가 그 박물관에 다시 갈 수 있다면 가보고 싶니?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화내지 않는다면요. 영자는 민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앞으로는 너 같은 특별한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고 환영하고 싶대. 민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 공룡뼈 더 보고 싶었거든요. 영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가보자. 일주일 후 영자는 무제한 감각 미술관의 지혜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새 책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넓은 거실에는 다양한 문화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가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저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상한 모두를 위한 문화 프로젝트의 계획서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참석자들은 관심 있게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새 관리자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포괄적인 계획이네요. 특히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인상적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그를 거실로 불렀어요. 민호야, 이분들께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렴. 영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수줍게 자신의 그림을 들고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림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이, 지팡이를 짚은 노인,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꿈꾸는 박물관이에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곳이요. 참석자들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 군, 정말 멋진 그림이야. 우리도 바로 이런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 미팅이 끝난 후 모두가 떠나고 영자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민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영자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미 바꾸고 있단다, 민호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민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기대었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갈 거예요, 할머니? 영자는 창밖의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갈 곳이 정말 많단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와 민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심은 작은 씨앗은 이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점점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